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오리가미 교야 작가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기억술사 1, 기억을 지우는 사람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지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현재 이야기 3. 내가 원래 만나고자 했던 사사 미사오가 다른 방에 가 있는 동안 세키야 가나메라는 친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가나메에게 먼저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들려주었다. 가나메는 잠자코 들었다. 듣는 동안 내내 표정도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믿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하고 가나메는 말했다. 내가 아는 거라면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미사오랑 얘기하고 싶다면 나한테 그것을 못하게 할 권리는 없지만 다만 그녀가 왜 어떤 기억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나메는 그렇게 전제해놓고 미사오에게 일어난 일을 내게 들려줬다.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한 나를 동정한 것인지도 몰랐다.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가나메가 나보다도 더 심하게 잊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미사오는 가나메를 잊기 위해서 기억술사에게 자신의 기억을 지워달라고 의뢰했다. 미사오는 스스로 자신의 기억 속에서 가나메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길을 선택했다. 미사오에 대해서 그리고 기억술사에 대해서 가나메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말하자 가나메는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친구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아니까요?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도. 테이블 위에서 깍지 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가나메는 그렇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되길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화낼 자격 같은 건 없지 않을까요?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고 먼저 원한 것은 내 쪽이었으니까요. 미사오가 기억을 잃게 된 사연을 얘기하는 가나메의 얼굴은 괴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그에게서 기억술사에 대한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미사오 본인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자 가나메는 앞서 말한 전제를 지켜달라고 다짐을 받았다. 미사오는 자신이 가나메와 소꿉친구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나메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잊었는지는 몰랐다. 기억술사를 만난 사실도, 자신이 가나메에게 연애 감정을 품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그녀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내가 가나메와 이야기하는 동안 2층에 있던 미사오는 가나메가 부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내려왔다. 내가 소파에서 일어나 살짝 고개를 숙이자 그녀도 힘차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가나메는 내가 기억술사에 관한 풍문을 조사하고 있는 대학생이라고만 소개했다. 기억술사란 건 도시전설의 하나죠? 미사오는 자리에 앉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법 유명한 이야기라서 저도 알긴 아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얼핏 들은 게 다예요. 아니요, 기억술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미사오 씨 자신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내 말에 미사오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 얘기요. 원인 불명으로 기억상실이 된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의 방문이 뜬금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좀 내주세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가나메가 말한 대로 미사오는 기억술사를 만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이 기억술사를 찾아다녔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구멍이 뚫린 것처럼 가나메에 대한 기억만이 빠져있는 것에 의문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 의문과 도시전설의 괴인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별나게 소란 떠는 게 싫어서 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기억술사가 다녀간 것 아냐? 하는 식의 말을 들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애초에 그런 도시전설 같은 거 그다지 믿는 편이 아니라서. 기억술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받은 상대에게 도시전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가 좀 망설여졌는지 말끝을 흐렸다. 도시전설을 진지하게 조사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니 여고생이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일 만도 할 텐데 그녀는 친절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줬다. 나는 가능한 한 사무적인 말투로 조용하게 물었다. 기억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글쎄요. 별 느낌이 없다고 할까, 실감이 없어서. 가나메 군이랑 사이좋게 지내던 때의 추억을 잊어버린 것은 아쉽고 가나메 군한테도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서 기억을 잃었다는 느낌은 별로 없다고나 할까?
가나메에게 연정을 품었던 기억은 뿌리째 뽑혀나가서 그녀 안에는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서 슬프다는 마음조차 있을 수 없었다. 미사오는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녀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녀가 기억술사에게 기댄 것은 가나메 군을 괴롭히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어. 하지만 가나메는 미사오가 기억을 잃은 뒤에도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마음을 희생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결국은 슬프게 만들었다면 아무래도 옳은 선택이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왜 잊어버렸는지 짐작가는 원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검사를 해봐도 머리를 부딪혔던 흔적도 없고 정말 몰라요. 기억술사 같은 것이 혹시 정말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미사오는 하지만 하고 뭔가 말을 꺼내려다 잠시 망설였다. 가공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말하는 것이 쑥스러웠는지 유리 테이블의 표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혹시라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부탁한 거겠죠? 기억술사는 부탁을 받고 기억을 지우겠죠? 그렇다면 기억술사는 부탁한 사람한테는 은인이 되겠네요. 싫은 기억을 지우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은인. 나와 가나메가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걸 잘 안다는 듯이 미사오는 얼굴을 들고 말을 계속했다. 그렇다면 기억술사의 의뢰인은 설사 기억술사를 만났고 만났던 사실을 기억하더라도 그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카하라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만난 도노무라를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이 문제가 아니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안 만났을 거라고 지금 말했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미사오는 눈을 똑바로 뜨고 허리를 꼿꼿이 펴 나를 정면으로 보면서 대답했다. 그건 나 개인의 성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싫은 기억을 지워버리고 개운하게 산다니. 그러면 사는 게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난 그건 아니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비판할 거는 아니지만 나는 그런 생각에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뭔가 싫은 일이 있더라도 그 기억을 지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나메는 의식적으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미사오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미사오는 생긋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기억술사가 실제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실제한다고 해도 나의 기억이 사라진 것은 아마 기억술사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렇군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가나메 앞에서는 더더욱 이야기를 끝내겠다는 뜻도 담아서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미사오는 아뇨 하고 말게게 놓는 얼굴로 대답했다. 가나메 군이랑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나 위에 있을게. 미사오는 나에게 까딱 머리를 숙이고 가나메를 보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거실 유리문을 열고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져 그녀가 완전히 목소리가 닿지 않는 거리까지 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나는 가나메에게로 몸을 돌렸다.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요. 아니요. 미사오의 말을 들으면서 가나메는 괴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괜찮다고 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미사오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상관없습니다. 나 말고도 미사오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나요? 잡지 기자가 왔었다고 아까 말했는데. 하고 가나메는 숨을 내쉬고 소파에 기대면서 끄덕였다. 돌려보냈어요. 돌아가 달라는 말만 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여자였고 한동안 집 앞을 서성댔던 것 같은데 다시 내다봤을 때는 가고 없었어요. 언제였느냐고 묻자 이틀 전이라고 했다. 10중 8구 이코일 것이다. 이코는 나에게 메일을 보내고 나서 바로 미사오를 만나러 온 거다. 그 사실에 대해 이코로부터 연락은 없었지만 결국 미사오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라면 포기하지 않을 테니 다음에 어떻게든 만나본 다음에 내게 연락을 취할 생각이겠지. 누군지 짐작가는 데가 있어요. 그녀한테 더 이상 찾아가지 말라고 말해놓죠. 내 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건 기억술사에 대한 거예요. 가나메는 내 눈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나메로서는 미사오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기억술사에 대해 말하는 쪽이 더 마음 편할 것이다.
기억술사와 얘기한 사람이나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라도 좋으니까 아는 게 있으면 말해줄래요? 기억이 또렷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자였던 것 같아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기억이 지워져서겠지. 이야기 중에 나온 그의 삼촌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삼촌 역시 기억술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희미한 기억이긴 하지만 아마도 여자일 거라는 것은 의외의 새로운 정보였다. 나는 기억술사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혼자 중얼거리자 가나메가 얼굴을 들고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갑자기 대답할 말이 궁해졌다. 생각해보면 남자라고 말할 확실한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냥 멋대로 그렇게 짐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꿈에 나타나는 장면도 마키의 기억이 지워졌을 때의 영상이 아닐까 하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믿을 근거는 없었다. 50년 전 사건에서 회색 코트의 남자가 목격됐다는 다카하라의 말을 듣고 그런 이미지가 굳어졌는데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기억술사였다는 증거도 없다. 내 기억도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왠지 모르게 그랬던 것 같다는 것이고 얼굴이 기억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실제로 기억술사와 만나서 얘기를 나눈 사람의 의견은 중요해요. 지금까지 목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서. 기억술사의 특성을 생각하면 무리도 아니지만 하고 말하다가 하나의 가능성에 생각이 미쳤다. 기억술사에게 기억을 조작당했다든가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억술사가 기억을 지울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억을 조작하는 힘까지 갖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었다. 내가 말입니까? 나일지도 모르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기억이 조작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억술사의 모습에 관한 정보는 아무리 모아봤자 의미가 없다. 여자라고 단정하는 것도 성급한 일이겠지만 남자라는 선입견도 버리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기억술사는 한 명이 아니던가. 가나메가 중얼거린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끝이 없었다.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터무니없는 일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다양한 가능성이 떠올랐다. 이래서는 대처할 방도가 없다. 확실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었다. 우선 내가 찾고 있는 기억술사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기억술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요. 하지만 그렇다 쳐도 역시 석연치 않은 점은 있어요. 기억술사가 누군가와 접촉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기억할 수 없게 자신에 관한 기억을 지운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나한테는 기억술사에 관한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가나메 군한테는 희미하게나마 기억술사에 관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기억을 지우는 능력이 고르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가나메 군의 경우만 허술하게 했든가, 혹은 내 경우만 제대로 했든가.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내가 기억술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했는지도 모르죠. 꽤 그럴싸한 가설이다. 도시전설로 구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문거리는 남겨두는 편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술사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억만 지우고 기억술사의 존재를 넌지시 알리는 정보는 지우지 않고 놔두는 것이다. 그럴싸한 가설이다. 내가 기억술사와의 접촉을 완전히 잊은 것은 기억술사는 기억을 남기는 상대와 남기지 않는 상대를 그저 랜덤하게 구별할 뿐인데 내가 우연히 후자에 속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기억술사를 조사하는 것을 알고 기억술사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내 속의 기억을 완전히 지운 결과일까? 후자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기억술사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므로 내가 너무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안 좋을 수도 있다. 내가 기억술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기억술사에게 거듭해서 알려지면 기억의 일부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조사하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다. 기억술사에 다다를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 호기심이나 기억이 지워진 것이 분해서만은 아니었다. 뭔가 나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명감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되돌아갈 수는 없다. 별표?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나를 보고 빙긋이 웃었다. 마키가 삐쳤다. 너 요즘 바빠서 마키는 상대도 안 해준다며? 그게 아니라 왜 마키한테 집을 보게 했어? 아까 너의 연상의 여자친구가 널 만나러 왔나 보더라.
그런데 오늘은 그 여자 아닌 다른 아이를 만나러 갔다면서? 절따고 너무 나부대는 것 아니니? 여자친구? 집 앞길을 서성대는 게 창문으로 보여서 못 보던 사람이구나 하고 마키한테 말했더니 내 여자친구라고 하더라. 너도 제법이다. 야. 나를 찾아올 여자라면 이코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날 약속을 한 기억도 없고 주소를 가르쳐준 일도 없다. 그러고 보니 집에 오는 길에 비슷한 뒷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치 않았다. 매일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일이라도 생겼나. 뭔가 정보를 잡은 걸까? 사사 미사오의 주소를 그토록 쉽게 알아낸 이코였다. 내 주소를 알아내서 뭔가 전화로 온 걸지도 몰랐다. 그렇다 해도 사전 연락도 없이 좀 묘하네. 어머니와 마키가 본 것이 꼭 이코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만약 이코가 맞는다면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나를 만나러 왔거나 혹은 그녀 나름으로 조사를 하다가 이 근처를 돌아다니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이 주변 일대는 기억술사 관련 풍문이 중심이며 발신지가 되고 있으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코가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고맙지만 그렇다고 이코가 직접 마키를 만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다가 마키가 어린 시절 기억이 지워진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코는 마키에게도 흥미를 가질 것이다. 그건 싫다. 아직 안 갔니, 너? 료 오빠가 여자 데리고 오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었어. 마키는 조금 원망스러운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까 요전번에 그 여자가 왔었어. 집에 없다고 했더니 한참을 어슬렁거리다가 없어졌어. 내가 응대했니? 내가 집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여자를 내쫓은 건 아니야. 아무 말 안 했어? 특별한 말 없었어. 넌 뭘로 그렇게 삐쳤니? 삐치지 않았어. 분명히 삐쳤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해서 마음이 괜히 흐뭇해졌다. 늘 그렇듯이 마키 앞을 지나쳐 책상 의자를 잡아당기자 마키가 불쑥 중얼거렸다. 오늘은 다른 여자랑 만났다고 아줌마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래봤자 내가 사귀는 사람도 아닌데. 어느 쪽이? 양쪽 다. 마키는 겨우 얼굴을 들었다. 그럼 뭐야? 하는 눈빛이었다. 한순간 망설였지만 이것저것 다 감추기만 해서는 나중에 일부라도 알려졌을 때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에도 대충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은 말해주자 싶어 입을 열었다. 학교 과제로 기억술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잖아. 이번에도 그거야. 기억술사와 관련됐을지도 모를 사건 관계자를 만났어. 하지만 기억술사는 그저 도시전설일 뿐이잖아. 도시전설에는 기원이 된 사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 거기서 말이 부풀어지면서 전달되어가는 과정의 괴담으로 발전하는 거지. 도시전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거라고 전에 말했잖아. 잘도 기억한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나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그런데 어쩌면 여기가 출처일지도 모른다는 식의 정보가 들어오는 일이 있거든. 드물긴 하지만. 그럼 기억술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그곳이 풍문이 발신지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소문이 어떤 경위로 어떤 식으로 변화하면서 퍼져나갔는지를 조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건이었는데? 마키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앞으로 내밀듯이 한 자세로 물었다. 할 수 없이 가나메와 미사오라는 이름은 숨기고 대충의 사연을 얘기해줬다. 다만 기억술사와 접촉했다는 가나메의 증언은 생략했다. 그녀가 기억을 잃은 원인이 뭐였는지는 결국 알 수 없었어. 하지만 소꿉친구에게 고백하고 차인 뒤에 그 친구에 대해서만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지. 굉장하다고 소란을 떨거나 못 믿겠다고 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똑같네. 마키는 불쑥 그렇게 말했다. 그 소꿉친구, 나랑 류 오빠 같아. 동급생이고 그로서는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친구였다는 점은 달랐다. 그녀가 그에게 연애 감정을 품었다는 것도 결정적으로 달랐다. 그러나 가족처럼 곁에서 가까이 지내오던 상대와 지금까지처럼 편안한 관계로 지낼 수 없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후회될지는 상상이 됐다. 그러네 하고 내가 말하자 마키는 무릎을 끌어안은 자세로 나를 올려다봤다. 난 알 것 같아. 그 아이의 기분. 옳다고 생각해? 가정이지만
그 아이의 기억을 지운 것이 기억술사라고 한다면 그런 거 물어봐도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기억술사를 찾아서 기억을 지워달라고 한 사람은 스스로 그걸 선택한 거니까 기억술사에게 고마워하지 않을까? 미사오와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나 미사오는 자기라면 기억술사에게 의뢰 같은 거 하지 않을 거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녀도 기억을 지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후회가 되는 일을 후회할 수도 없게 돼 기억을 잃었으니까. 사선으로 곧장 쳐다보는 마키의 시선을 받아냈다. 언젠가 후회한다 한들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잖아. 그렇지. 그러나 후회하는 것도 후회하지 않는 것도 기억이 남아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나, 틀렸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판단하고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을 지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라고 난 생각해. 기억을 잃으면 후회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잖아. 기억을 지우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삶, 모두를 빼앗아버리는 것이다. 가만히 듣고 있던 마키는 뭔가를 생각하듯이 시선을 바닥으로 옮겼다. 무릎을 끌어안고 잠시 내가 한 말을 반추하는 표정을 지었다. 별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마키가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건 의외였다. 그래도 나라면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데. 차인 게 괴롭기 때문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으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는 게 싫으니까. 무릎을 안고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마키가 말했다. 마키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마키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단지 만약을 가정해서 하는 이야기기가 아니라 언뜻 자신도 실제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다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만약 마키가 지우고 싶은 기억을 끌어안고 있다면, 혹시라도 지금 끌어안고 있다면, 그날 밤 마키가 돌아가고 나서 이코와 디디에게 메일을 썼다. 정보를 제공해줬으니 미사오를 만난 일을 보고하는 게 도리였다. 미사오를 만났지만 그녀는 기억술사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존재를 믿지도 않는 것 같다. 그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는 것 같다. 그녀의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며 앞으로 더 이상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기억술사를 접촉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다른 곳에는 하지 말아달라고 적고 그녀를 가만히 놔둬줬으면 해요라고 나 자신의 의견도 덧붙였다. 가나메에게 기억술사에 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을 밝히면 이코는 틀림없이 가나메를 만나러 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몇 사람과 기억술사가 있나 없나를 놓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억술사는 의뢰자의 요구에 응할 뿐이다. 기억을 지우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의뢰자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의뢰자에게는 기억술사는 은인이라거나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들 말하더군요. 가나메, 미사오, 마키. 제각각의 말을 떠올리면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래도 난 역시 기억술사를 긍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변함없었습니다. 줄 바꿔서 라요라고 이름을 쳐넣었다. 잠깐 생각하고 이코에게 보내는 메일에만 추가했다. 추신, 오늘 제가 사는 동네에 온 적 있나요? 송신, 전원을 끄고 일어섰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하루 종일 기억술사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 같았다. 기지개를 켜고 달라붙는 생각들을 떨쳐냈다. 오늘은 더 이상 채팅방도 게시판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로 했다. 이코에게서도 디디에게서도 매일 답신이 오지 않았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리가미 교야의 기억술사일, 기억을 지우는 사람, 현재 이야기 3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기억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또 어떤 비밀이 밝혀질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